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을 잘 보셨나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모평 많이 긴장하고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제 고3 아이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들,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시험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해설을 하러 왔는데요. 많이들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또 채점을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아쉬워하는 모습들도 있고 일단은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 어떻게 보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신 친구들이야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한국사를 공부를 하지 않고 1학년 때 배웠던 그 실력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과목에 집중하느라 아직까지 한국사 공부를 마치지 못했던 친구들이라면 꽤나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 간의 갭이 좀 더 커지지 않았는가. 요게 이제 저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쨌건 수고했다는 말 먼저 하고요.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사 시험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수능 한국사 생소한 주제? 요게 이제 이번 6월 모평의 한국사를 규정 지을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한국사가 쉽게 나왔었잖아요. 쉽게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지의 함정을 넣지 않는다. 잘 몰라도 맞출 만큼 시기를 넓혀놓은 아주 정답으로 나 여기 있어 이런 이제 선지를 넣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들 있죠.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보통 오니까 반복되는 주제들을 내면 이거 풀어봤던 문제인데 하면서 자주 나오는 주제로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평에서는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근대사 중심으로 생소한 주제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이거 기출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요즘 기출에서 안 나왔는데? 라고 하고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러고는 이제 모르는 문제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당황할 거는 없는 난이도입니다. 쉽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 기출문제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 라고 간다면 물론 근현대사나 이런 쪽으로 다 커버가 되면서 원하는 등급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점수는 조금은 떨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에는 이런 생소한 주제도 이제는 건드려 줘야 되는구나. 이 전근대사 워낙 범위가 넓은데 이것까지 봐줘야 되는구나. 그 기준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 번은 정리해야 하는 과목으로서 여러분 인지하시고요. 6월 모평 이후에 반드시 한국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두 문제, 1번 선사시대, 삼국시대 두 문제, 고려에서 두 문제, 조선 두 문제, 개화기 5문제, 일제강점기 5문제, 현대사 4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좀 특이한 거는 고려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 네, 고려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 앞쪽에 3문제나 나왔다라는 거. 요게 이제 출제 범위에 있어서 조금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소한 주제라고 얘기했었죠. 이 전근대사 6문제 중에 생소한 문제가 꽤나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2번, 5번, 그리고 사실 이 3번도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3번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놨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죠. 노란색으로 쳐놨는데 이게 왜 3번이 빠졌느냐? 사실 이 생소한 걸 몰라도 풀 수 있게 구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생소한 자료와 주제들을 가지고 출제가 돼서 좀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근대사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면은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요 10번 문제 있죠. 갑오개혁 전 시기에 이런 문화 파트를 물어보는데 개화기 때 문화 파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약간은 보지 못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뭐 정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때에도 문화 파트가 나왔는데요. 역사와 관련돼서 박은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박은식인지 아닌지를 좀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약간은 좀 어렵지 않았는가. 예, 이런 식으로 했지만 뭐 그래도 좀 쉽게 풀 수는 있는, 정답은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에서는 19번 문제, 경제 파트 문제입니다. 최근 현대사의 경제 파트 문제가 김영삼 정부 때를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거든요. 예전에는 거기 안 나온다고 거의 안 봤었는데 수능 때부터 계속해서 김영삼 정부 때 경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영삼 정부 때 경제가 이번에도 정답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다른 식의 경제 파트까지도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시기 문제로서 조금 난도가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문제 정도가 조금 신경이 쓰였던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기존에 나왔던 주제 혹은 좀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소폭 상승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따가 저랑 해설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풀면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할 만한 문제들이 꽤나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6월 모평의 한국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몇 점을 받았느냐, 내가 몇 등급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수능이 아닙니다. 6월 모평을 통해서는 수능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방향성을 잡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사는 이제는 생소한 주제들도 조금씩 나오겠구나, 선지 구성도 마찬가지로 좀 생소한 선지들이 보이겠구나, 거기에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거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된다. 요게 이제 6월 모평에서 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시그널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듣고 해설만 보고 답만 맞추고 아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총평 다 들으셨으면요, 이제는 해설로 들어가 가지고 꼼꼼하게 선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